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일의 대장 외계인 후아입니다.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영상을 찍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랜만이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북페어 관련 영상이 6개, 7개? 책 소개 영상까지 포함하면 아마 7개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7개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던 북페어 사가가 이 영상을 끝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제 북페어를 위해서 또는 북페어라는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찍어놓거나 준비해놨던 영상을 다 썼어요. 더 없어요. 이 북페어 사과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그냥 북페어 영상이 띡 하고 끝나면 좀 이거 뭐지? 싶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역시 어떤 영상으로 정리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저희가 어떤 걸 북표에서 경험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북페어 경험담으로 북페어 사과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북페어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지구 창작자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단순하게 북페어를 고르세요 라는 영상이 아니라 북페어를 왜 골라야 할까? 어떤 게 창작자에게 있어서 좋은 북페어의 조건이 되는 걸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북페어를 준비하면 좋을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페어를 한 번도 안 해본 데뷔탕트 준비자들 그리고 북페어 데뷔탕트까지는 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북페어 고인물들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북페어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영상 끝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인데요. 북페어 왜 골라야 될까요? 사실 북페어를 골라서 다니세요라는 거는 약간 좀 부분적인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북페어를 많이 나가는 게 목적이다. 북페어를 많이 나가서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북페어를 골라서 다닐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새 북페어가 한창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존재했던 북페어들도 조금 뭐랄까 레벨업 같은 걸 해서 다시 리런칭 되기도 하고 하면서 북페어의 수 자체는 절대적으로 적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참가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에요. 참가를 많이 해서 책을 뭐든지 많이 팔고 싶어요. 하는 거면 북페어를 사실 골라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페어를 다니면서의 목적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주기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라면 뭐 인스타그램을 구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던가 유튜브를 구독해줬으면 좋겠다던가 어쨌든 고정 팬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럴 때는 북페어를 좀 골라 다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참가비가 괜찮은가 부분입니다. 참가비가 아예 없는 무료 북페어도 있고 참가비가 있는 북페어도 있고 참가비가 좀 비싼데 싶은 북페어도 있습니다. 그 참가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가 높은 곳에 가면 북페어의 퀄리티도 높고 뭐 장소도 잘 빠졌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책 자체는 잘 팔립니다. 근데 그만큼 참가비로 나간 돈을 메꾸는데 그게 쓰일 거란 말이죠. 그 판매하고 있는 순간에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집에 와서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나면 이익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처럼 보이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은 추금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면서 추금이란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우실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추구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구미가 중요한 이유는 요 뒤에 다른 내용 설명하면서 같이 한 번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북페어를 골라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좋은 북페어의 조건도 알았을 때 북페어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교통편이 좋은 곳에 있는 곳이 방문객 수도 많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한테도 편해요. 북페어라는 건 하루짜리도 있긴 하지만 길면 이틀, 3일, 지금 뭐 일주일짜리 북페어도 최근까지 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북페어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을 너무 쓰면요. 부스에서 쓸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부스에서 쓸 힘을 남겨놓지 않고 북페어를 진행하면 당연히 부스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체력이 없는 상태라는 걸 모르니까 부스 만족감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럼 저희에 대한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같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서 위치가 편한가를 꼭 공통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편의성 부분을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북페어들은 그 북페어 주최사 측에서 택배로 책 같은 무거운 물건을 받을게 라고서 안내를 해주시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편하죠. 거의 몸만 훌쩍 갖다 와도 되거든요. 가방 조그만 거 하나 정도 메고. 그거 생각하면 그건 진짜 편한 건데, 이거는 아직 모든 북페어에서 다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해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주변에 물과 커피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는 확인을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건물이면 안에 정수기도 있고 동시에 카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스 창작자들이 혼자 아니면 많으면 한 둘 정도로 오시거든요. 셋부터는 약간 부스 참가자들 자체도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는 느낌이 있는 부스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소 인원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밥 먹기는 쉽지 않아요. 밥 먹는 건 애초에 포기를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목이 마를 때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내가 좀 처지는데 싶을 때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줄 커피가 수급되는가 정도는 미리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것들이 부스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체력 분배를 잘못해서 어느 순간에 처져버리면 그 순간에 부스를 방문하신 분들은 부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평가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을 만났을 때도 여기 그때 좀 그랬어 이러고 지나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주변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북페어를 처음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데뷔탕트를 준비하고 있는 창작자가 있다면 저는 그분들한테는 일단 두 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쪽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쪽. 참가비나 교통비 같은 것도 금전적인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는 참가자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참가비가 있더라도 교통이 좋은 곳에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이면 손님이 계속 수급이 돼요. 손님이 계속 수급이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대면 판매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북페어 같은 행사를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방문객 자체도 많고 계속 수급도 되고 끊기지 않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커요. 같은 북페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나 왜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 팔고 있지? 이런 기분이 상대적으로 덜 들 수 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참가비가 없는 대신에 좀 참가 횟수가 많은 북페어를 가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참가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담 자체는 좀 줄어들 거고, 동시에 개최 횟수가 조금 있는 곳이다 보니까 손님은 계속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참가비가 있는 곳만큼이나 내가 이걸 즐길 수 있는지, 내가 수요가 있는 사람인 건지 같은 거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통 이제 참가비가 없는데 횟수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근본 행사예요. 뭔가 개최하시는 분들의 감도가 되게 높다거나 진짜 경쟁률이 엄청 세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내 차례가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면 이렇게 두 경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참가비가 있고 교통이 좋은 곳.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참가비가 없는 대신 횟수가 많아서 근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곳. 데뷔는 해본 데뷔탕트까지는 끝냈으나 아직 좀 중급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북페어 참가러라면 이때부터는 공통 조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위치와 편의성이 둘 다 보장되면 진짜 베스트거든요. 근데 위치와 편의성이 둘 다 보장될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거의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위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추구미 관련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초등학교 근처인 경우에는 아동도서나 뭔가 귀여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책 또는 얇은 책은 팔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은 다소 팔리기 힘든 환경이 돼요. 반대로 청년 밀집 지역이거나 뭐 홍대 같이 완전 막 문빠 하는 그런 곳이라면 아동 도서는 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요소는 뭐 남녀노소 통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책이 어떤 책에 해당하는지 이 장소에 갔어도 잘 팔렸을 수 있을지 같은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물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은 들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손님은 내가 준비해서 올 수가 없어요. 손님은 내가 가져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손님을 어떻게 많이 만날까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때까지는 약간 지역 이동을 좀 삼가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참가비도 돈인데 지역을 이동해버리면 체류비나 교통비 같은 모든 게 돈이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의 돈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서울권이라면 경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당일치기권이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요새는 북페어가 다 하루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참아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옵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있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참가비가 높은데 싶은데도 한 군데씩은 찔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경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가는 거지 거기서 막 돈 엄청 벌어야지로 가는 거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북페어는 재미로 가는 거고 내가 즐거우려고 가는 거고 즐거운데 책 판매까지 되면 베스트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라서 막 너무 간절하게 책을 팔지 않아도 되는 기분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규모가 좀 큰 북페어나 비용이 비싼 북페어 같은 데를 간다면 아무래도 다들 좀 준비가 잘 돼 있고 진심이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월플라워가 될 가능성도 염두는 하고 가야 된다. 진짜 완전 즐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프로 참가자의 경우 저희가 아직 그 급이 못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중급 정도까지가 최대인 것 같거든요. 저희는 지금 상태가 어디서 오지 않을까요? 고급 스킬의 북페어 참가자들 댓글 달아주면 좋겠다. 나도 좀 보고 공부하게. 근데 지금까지 북페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북페어가 유명하고 말고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완전 1회 개최나 이러면은 그땐 좀 빡셀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작년인가? 재작년? 그쯤에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엄청 떴었거든요. 어딜 가도 와 이걸 북페어라고 할 수 있나 수준으로 손님이 없는 경우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행사에 참가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팔고 돌아오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북페어를 가든지 간에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북페어 부스 차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팔리긴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건 북페어를 가면 어쨌든 책 만드는 사람이 양옆 앞뒤로 계속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러는 게 제법 재밌었습니다. 이제 하고 있다 보면 그 북페어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북페어 신청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신간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내향인인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면 북페어에 가서 약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책 만드는 일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고독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특히나 북페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독립출판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 같다. 판매와마 다르게 부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짐은 간촐하게 가도 됩니다. 물론 정말 큰 북페어에 가시는 분들은 북페어 한번 가서 일수에 다 팔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그것과 좀 별개로 그런 북페어가 아니라면 정말 사람이 많이 가고 그런 데가 아니라면 20권 내외 정도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각 종별로. 이제 그러면 그런 불안에 빠진단 말이죠. 내가 정말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 소량의 분량만 가져갔는데 없어서 못 팔면 어떡하지?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택배 서비스 신청 칸을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만약에 사고 싶은데 책이 없다. 이러면은 택배 서비스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항상 만들어 놓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 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막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이만큼은 팔 수 있지 하는 그 정도 양만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돈이고 힘이고 몸살입니다. 그리고 북페어를 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거 같아요. 내가 북페어를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즐기지 못하는데 부스에 가서 진짜 완전 억지스럽게 앉아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 규모를 즐길 수 있을까? 잘 하고 올 수 있을까? 기 안 빨릴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꼭 생각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북페어 사과는 마무리됩니다. 북페어 사과가 끝나면 이제 저희가 신간 관련 이야기를 쭉 하게 될 건데요. 거기도 되게 할 말 많은데 되게 할 말 많고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야기를 지금까지 북페어 관련 이야기를 쭉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 이어질 신간 관련 이야기도 쭉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